이제 CPI 모르는 분 없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는 이제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해주니까 다 이해하고 있어요. 네. 이해했다고 네. 아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해했다고 내가 마치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우리가 오류를 하는 게 잡으면 그런데 정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기사의 댓글이 첫 댓글을 따라서 두 번째 댓글이 나오는 확률이 55%랍니다. 그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거 이렇게 프레이밍 효과? 네네. 프레임을 잡는다 하잖아요. 틀 속에 넣어버린다. 그래서 제목에 일단 스트레이트를 써요. 팩트 하나 쓰고 끝에다가 논란 두 글자만 쓰잖아요. 그럼 이건 그때부터 논란인 거예요. 왜? 그 기자가 이거 논란이라고 썼으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아닌 것도 논란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제목에 논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댓글도 논란이 이어집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예. 또 이런 효과도 있어요. 폭포 효과라고 하는데 폭포 효과. 예, 토론을 하는데 누군가가 첫 발언자가 예. 긍정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으면 두 번째도 긍정적으로 흐를 확률이 높다. 정보의 폭포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극단을 이루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극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다 무섭죠? 네, 좋을 때는 엄청 좋아 보이고 네. 나쁠 때는 뭐 지금 지구 망하는 것 같이 나빠지는. 그렇죠. 세상 망할 것 같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이 책에서 또 재밌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직관을 믿는 사람들이 네. 무지할 확률이 높다.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복잡하기 싫은 거죠. 네네. 공부하기 싫고 이것저것 자료 보기 싫고 네. 나는 직관적으로 내 감에 의지해서 네. 나는 감이 좋은 사람이야. 네. 이렇게 하려는 분이 저기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전문가의 오류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더 자기 전문 지식을 과대평가해서 확률 높게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또 재밌는 오류가 또 있어요. 뭐냐면 CPI 오늘 내일 아침에 나오는데 네.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거. 예. 네. 이제 CPI 모르는 분 없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CPI, 몰랐는데. PCE 다 알게 됐죠. 네. 미국의 이제 물가지수입니다. 네. 패드 정책, 금리 정책 이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게요. 뭐 동네에 웬만한 아줌마들도 다 알잖아요. 네. 그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는 이제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해주니까 다 이해하고 있어요. 네. 이해했다고 네. 아는 걸까요? 아는 거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데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판단의 기준점은 안 되는데 사람들은 이해했다고 내가 마치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개념이 정상의 계곡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정상이요? 예, 그러니까 노말 밸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걸로 해석을 해보면 다 알았어요. 다 이벤트가 끝나고 네. 우리가 해석하면 다 이해돼요. 왜 이 상황이 벌어졌는지. 왜냐면 그렇죠.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알죠. 네, 그러면 그때 알 수 있었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 상황 다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네네네네. 보고 네. 책을 보고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 순간에 판단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 많이 본다고 해서 이제 다 공부가 되는 건 아닌데. 네. 와,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네요. 이해했다는 게 아는 것은 아니다. 네. 아는 것은 곧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와, 이거 별표 한 5개 쳐놔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무지한데 무지하지 않은 걸로 착각을 자꾸만 하니까 실수를 반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잡음에 대해서는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네. 잡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편향 얘기하면 돼요. 편향. 편향도 인간이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또 편향이 당연히 하고. 있죠.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2020년 투자자가 네. 투자를 안 하다가 지금 오면 자기 스스로 2020년에 편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혹시 우영우 변호사 보셨어요? 몇 편 못 보긴 했는데요. 네. 예, 남이 볼 때 이렇게 보긴 봤어요. 뭔지는 압니다. 그 3회에 보면 예. 자폐아 동생이 예. 의대 다니는 형을 살해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있어요. 어이구야. 부모가 그걸 목격해서 신고해가지고 판결을 받는데 아이고야. 그때 부모도 동생이 형을 죽이는 거라고 그 상황을 보니까 목을 조르고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영우 변호사가 그 앞뒤의 정황을 다 판단해서 사실은 형이 자살하려던 걸 구하려는 행위였다라는 걸 증명해서 무죄를 판결을 받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보면 대체 편향입니다.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쉬운 걸로 치환해요. 우리는 복잡한 걸 싫으니까. 대체 편향. 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면 네. 이거를 과거에 쉬웠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우영우 변호사가 했던 이 사건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편견, 그리고 의대 다니는 형이라는 편견,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만 보고 즉각 대체해서 편향을 오류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의대가 적성에 안 맞았던 형이 수시로 자살하려고 했고 그걸 구해주던 동생이 마지막에는 못 구해인 거죠. 그래서 목에 끈을 풀려고 하는 행위가 남들이 봤을 때는 목을 조르는 행위로 보였던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려는 네. 그러니까 쉬운 것으로 쉬운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는 네. 그 편향이 바로 대체 편향. 네. 그러니까 투자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건데요. 제가 블로그에 최근에 썼던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우리가 반도체 요번 그 하락장 말고 반도체 하락장이 18년 뭐 19년 요때지 않습니까? 예. 요때 제가 블로그에 썼던 그 회사도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매출이 꺾였어요. 네. 그러면 딱 보고 있으면 이 회사는 반도체 때문에 매출이 꺾였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 보고서를 보고 제품의 매출 현황을 다 보면 네. 반도체는 유지가 됐고요. 예. LCD 쪽에서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치 않은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은 것이 네. 꺾였으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판단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매출 비중이 30%가 있던 게 이제는 10%도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꺾여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궁금한 거죠. 왜 반도체 불황기에도 얘는 매출이 안 꺾였을까?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가 적었는데도 얘는 왜 꾸준히 나갔을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죠. 고단화 미세화의 수혜주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손쉽게 그냥 바깥에서 그냥 보면 얘 그때 그래서 매출 꺾였을 거야. 숫자 꺾였네. 매출이 줄네. 던져야지. 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 과거의 사이클에서도 지금 또 그렇게 될 거야. 과거에도 사이클 때 꺾였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꺾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좀 복잡하게 들어가서 분석해 보니까 제품별 아이템들이 반도체는 안 겪고 LCD가 꺾였는데 LCD가 많이 꺾였으니까 9%에서 반토막 나도 5%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장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그때 왜 안 꺾였느냐. 그런 이유를 찾아가고 지금 그것들을 다시 판단해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쉽게 생각했던 편향된 것들이 바로잡을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한꺼풀만 더 들어가 보려는 노력. 네. 뭐 하워드 막스의 이야기였나? 2차적인 사고. 네, 네.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사실은 인간은 편하게 살려고 하고 네. 생각을 덜 하고자 하는 게 인간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체 편향에 빠지기가 쉬운 거고. 네. 저기 생각에 관한 생각이 네. 그거예요.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관련된 얘기들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시스템 1이 네. 우리가 즉각적이고 과거의 원시 시대에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위험에 빨리 피해야 되고 본성에 충실해야 되고. 네. 근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는 시스템 1보다 시스템 2를 많이 발전시켜야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를 너무 대체하다 보니까 편향이 생기더라라는 게 대체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게임하고 뭐 오락하고 뭐 즐겁게 놀고 할 때는 그냥 대체 편향에 빠져도 사실은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 걸린 거를 이제 판단을 할 때는 대체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좀 긴장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귀찮고 힘들더라도 공부를 하고 또 어떤 편향이 있을까요? 그 다음번에 있는 편향이 결론 편향입니다. 결론. 네. 결론을 내려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마음속에 결론이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다. 네. 답정 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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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편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수주를 잘 안 하잖아요. 내수주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네. 인구 분포를 보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상당히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 네, 네, 네. 요 안에서 막 요렇게 하는. 네, 네. 근데 요번에 뭐 어떤 라면 회사는 수출을 굉장히 잘해서 그렇죠. 네, 물론 그 회사를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뭐 주가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지수가 떨어졌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편향에 결론을 내려놓고 봤던 회사가 있는 거죠. 사실 요거는 뭐 특히 이제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럼요. 이제 결론 편향에 빠져 있고. 네. 예. 근데 다만 돈을 벌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론 편향.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저거 못할 거야. 나는 저거 공부하기 어려울 거야. 아, 네. 특히 IT 분야가 특히 어렵기도 하고, 맞아요. 저걸 분석을 어떻게 해? 내가 조선주 사이클을 어떻게 알아? 내가 반도체 장비 기술을 다 어떻게 알아? 약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결론 편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라는 게 이 책을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도 네. 만약에 이 책을 처음부터 읽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방송을 보고 예. 읽기 시작하면 아, 이 얘기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지도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반도체 투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하. 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쉬운데 그 맵을 안 갖고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지도, 네. 나침반 같은 거 네, 네.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임순기 선생님처럼. 근데 우리 저 임순기 선생님이 좀 잠깐 여담인데 네. 이 노이즈 책이 이게 몇 페이지? 600페이지짜리 책이거든요. 이거를 몇 번 읽으셨다고요? 아까 네. 듣고 놀랬어. 제가 이 책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 예. 5번 정도 읽었습니다. 이 600페이지짜리 책을 어떻게 5번을 읽지? 만화책도 아니고. 와, 대박입니다. 네. 자, 대체 편향, 결론 편향 하나 남았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이제 과도한 일관성. 과도한 일관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에 딱 잡혀가지고 네. 한 가지만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으로 얘기하면 더 편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저 PBR, 저 포만 살 거야. 아, 라는 거를 딱 가지고 기술주를 딱 보면 살 게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뭐, 야, PER 20배짜리, PER 30배짜리 어떻게 사? 네. 저기 PER 3배, 5배짜리가 널려 있는데, 약간 이런 거죠. 그러면 양극재도 살 수가 없었을 거고요. 아, 저도 안 썼지만. 2차전지. 네, 2차전지 양극재도 살 수가 없었을 거고.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시총 상위에 배터리 회사들이 그렇게 잔뜩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또 고퍼주가 네. 되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과도한 일관성을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편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척도가 하나인 거예요. 아, 나는 고퍼주 안 할래. 네, 그 말인 즉슨 나는 고성장주 투자 안 할래. 이게 돼버리는 건데, 네, 네,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상대적인 지표 하나가 비싸 보이는 거는 난 너무 싫어. 이래버리면 네, 투자할 기회를 많이 놓쳐버리게 되는 네, 과도한 일관성.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다들 긍정적으로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이제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게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 그것만 고정돼서 생각하다 보면 투자 기회를 대부분 잃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저 PBR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저도 그런 투자 좋아하는데 네. 그렇게만 한다면 포트가 그런 식으로만 짜여질 거 아닙니까? 그 저기 막 시멘트, 재지 이런 것만 잔뜩 네,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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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것도 필요하죠. 배당주도 필요하고 뭐 은행주도 다 필요한데 네. 그것만 갖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죠. 그래서 사실 포트폴리오라는 게 필요한 거고. 네, 네, 네. 요 편향이 요 세 가지. 네, 세 가지입니다. 대체 편향, 결론 편향, 과도한 일관성 편향. 요거를 이제 어떻게 좀 극복하는 방법을 좀 그럼요. 얘기할까요? 예, 이제 그러면 예.